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됐지만 그 후폭풍이 상당하죠.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 직행 티켓인 과반 득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턱걸이 과반을 얻으면서 산뜻한 출발이 아닌 굉장히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낙연 캠프와 그 지지층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과연 이낙연 지지층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이재명에게 표를 줄까? 또 중도층으로의 확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대장동 이슈로 지지세가 고립되는 건 아닌가? 이재명으로선 경선을 승리한 날 밤에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우리나라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는 건 민주당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저런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 관대해지고 형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환호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부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군이 여기서 멈추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번 뉴스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낙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죠. 어제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당에 공식 제출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 캠프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세균, 김두관 전 후보까지 사실상 이재명 측 손을 들어주면서 문재인이 축하 격려 차원으로 청와대로 이재명을 불러서 만난다면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마침표가 찍혀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는 민주당의 실질적 상황으로 알려진 김어준도 결과 뒤집기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죠. 아마 서열상 문재인보다 김어준이 더 높으니까 김어준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한 가지 생깁니다. 현재 이낙연 캠프 층에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검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만약 실제로 법적 대응으로 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과연 법적으로 갔을 때 민주당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걸 예측하기 위해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중 유사한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 실제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이낙연 캠프가 그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3차 경선에서 판세가 뒤집힐 조짐이 보이니까 그때서야 난리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면 뭐하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낙연 캠프가 그동안 가만히 당의 방침에 순응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9월 13일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면서 정세균 후보가 얻은 2만 3천여 표를 다른 후보들에게 재배분했습니다. 원래 좌파들이 분배는 참 잘하죠. 자, 이후 중도 사퇴한 김두관 후보의 표 역시 같은 방법으로 뿜빠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낙연 측은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나름의 발버둥은 쳤는데요. 당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선관위는 선관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모두 득표율이 올랐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자, 이때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내세운 게 특별당규였는데 이 선관위원장은 특별당규 59조와 60조에 따라 정세균 후보가 받은 투표수는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당규에 따라 선관위가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특별당규는 작년 8월 제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뜻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죠. 9월 2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제기됐지만 당이 내린 결론은 경선 진행 중 규칙 변경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 당규를 고치려면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원 투표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민주당의 특별 당규에 커다란 구멍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특별 당규는 정세균 후보의 표를 무효로 한다는 근거일 뿐이고 해당 득표수를 타 후보들에게 나누는 근거는 특별 당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선관위가 임의로 당규를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즉 결국 선관위가 4.4 오입 등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낙연 지지층들이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반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 법적으로 간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까요?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이재명이 화천대유를 통해 법관들에게 무슨 로비를 했을지는 모르는 일이겠으나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판결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1995년 한 노조에서 일어난 선거 무효 소송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5년 선창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선거에서도 지금의 민주당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2월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노조는 새 위원장 선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3명이 출마한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에 돌입하게 됩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조합원 총 1,065명 중 1,013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무효표 18표가 발생했는데 유효표 995표 중 후보 A가 502표, 후보 B가 493표를 획득했습니다. 무효표를 합친 1,013표를 기준으로 하면 과반수는 507표이고 무효표를 뺀 995표를 기준으로 하면 498표가 과반수가 되는 것이죠. 이때 노조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표인 995표를 기준으로 과반인 502표를 얻은 A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B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원심은 노조선관위와 A 후보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당시 노조법 19조는 임원선거 관련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회는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비록 노조 내부 규정인 위원장 선거 관리 시행령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당선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노조법 19조가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선 노조법 19조에 따라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취지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A 당선자의 확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이것 말고 또 있었는데요. 정규조는 2014년 12월 제17대 위원장 선거를 치렀지만 위원장에 당선된 후보가 유효 투표의 절반을 간신히 넘는 50.23%를 득표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얻은 득표율과 거의 똑같죠. 당시 정규조 내부 규정에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넘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조는 결선 투표 없이 이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앞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임원 선거는 총 투표수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정해야 한다며 임원 변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매우 흡사하고 법원이나 고용부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에게 득이 되는 방송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생각이 멀쩡한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전과 사범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뉴노멀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에 힘입어 획기적인 국민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됐습니다. 친형이나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인성 파괴자를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